오늘날 국제 정세에서 전통적인 동맹국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자주성은 단순한 독립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적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드러난 미국산 무기의 결함과 이로 인한 도입국들의 불신은 우리가 왜 더 이상 미국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서는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F-35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5세대 전투기의 상징처럼 홍보되던 F-35는 세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기체로 소개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은 방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소음이나 부품 마모 수준을 넘어 조종사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결함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해군 소속 F-35C가 캘리포니아에서 추락한 사건, 영국 해군 F-35B가 인도에서 긴급 착륙 후 한 달 가까이 비행 불능 상태로 머무른 사건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F-35는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민감하게 설계돼 있어 도입 이후에도 막대한 유지비와 고도의 정비 인력이 필수적으로 투입됩니다. 미 회계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F-35의 평균 비행당 유지비는 동급 전투기 대비 압도적으로 높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결함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야간 비행 중 헬멧 디스플레이 오류로 적식별이 어려워지는 문제, 연료 탱크의 취약성으로 인한 화재 위험 등은 조종사의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F-35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예산 대비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요 도입국들인 일본, 이스라엘,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역시 운영 효율과 높은 유지비에 불만을 표하며 일부 국가는 후속 도입 물량을 줄이거나 대체 기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때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까다로운 기술 제한과 조건부 승인에 반발해 결국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 무기를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며 심지어 동맹국들에게조차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더욱이 F-35의 글로벌 생산망은 미국 본토 중심의 수직 통합 구조로 구성돼 있어 특정 부품 공급 차질이나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만으로도 도입국 전력에 즉각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갈수록 빈번해지는 지역 분쟁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도입국들이 기술적 우월성보다 안정적인 공급망과 정비 효율성을 더 중시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산 F-35 시리즈가 반복되는 결함과 추락사고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명확한 전략과 철저한 계획 아래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 모두에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노후 플랫폼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나가고 보라매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 사천에 위치한 고정익 항공기 조립 라인에서는 KF-21의 최종 조립이 한창입니다. 전장 17m, 전폭 11m에 달하는 대형 기체는 날개 장착 후 국산 AESA 레이더, 항법 시스템, 전자전 장비, 엔진 등 첨단 구성품이 순차적으로 탑재됩니다. 해당 시설은 약 7만 평 규모로 KF-21뿐 아니라 FA-50, T-50 훈련기까지 함께 조립할 수 있는 독립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KF-21 조립 라인은 한 줄에서 최대 5기의 기체를 동시에 조립할 수 있는 고효율 설계로 품질과 속도 모두에서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라매의 기술 집약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2만 개 이상의 부품, 32km에 달하는 전선, 수십 개의 센서와 무장 통제 시스템이 하나의 플랫폼에 정밀하게 통합됩니다. 특히 핵심 부품은 복잡한 형상과 특수합금으로 제작되며 자동화 기계가 아닌 고도의 숙련도를 지닌 기술자들의 수작업을 거쳐 완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동급 전투기 대비 조립 공차가 적고 기체 간 품질 편차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항공산업의 정밀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세계 각국은 더 이상 미국산 전투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 가성비, 정비 편의성, 자립 운용 능력을 갖춘 대안을 찾고 있으며 그 중심에 KF-21이 있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FA-60 전투기를 실전 배치했고 차세대 전투기 수요에서 KF-21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확장성과 진화 가능성입니다.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이 플랫폼은 향후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센서 시스템을 도입해
완전한 저피탐 설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무인 복합비행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래전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4.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교두보가 되고 있습니다. KF-21의 국제시장 잠재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각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투기 대안을 찾고 있으며 보라매는 그 중심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성과는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렸고 그 과정에서 KF-21 은밀해형 다목적 전투기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인근 국가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미국 외의 전투기 옵션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은 기술 자립성, 생산 효율성, 신속한 전력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자 생산 라인을 통해 양산이 가능하며 무장 구성 역시 특정국의 승인 없이 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정치 군사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선택지를 제공해줍니다. 아시아에서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운용 중이며 차세대 주력기로 KF-21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한국의 안정적인 납기 준수와 높은 계약 이행률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과거 미국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경험한 공급 지연과 과도한 유지비 문제와 대조됩니다. KF-21은 무장 통합 측면에서도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현재 블록 1기체는 미국산 AR-120, AMR-AAM 등 기존 서방 무장을 운용하지만 2030년까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천용 시리즈와 국산 공대지 유도탄, 스마트 폭탄 등 전 범위 국산 무장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일부 무장은 이미 비공개 시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무장 자립은 도입국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며 정치적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전력 구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KF-21의 진화 로드맵은 세계 방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능력이 강화되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설계와 인공지능 전장관리 기능이 적용되어 사실상 6세대 전투기에 근접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이미 기술 검증과 단계별 개발 일정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확장성과 기술 진화 가능성은 KF-21을 단순한 한 나라의 주력 전투기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다양한 지역에서 KF-21의 이름이 더 자주 거론될 것이 분명합니다. KF-21의 잠재력은 특히 유럽에서 두드러집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이 보람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유럽 방산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차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이 차세대 공군 전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략적 판단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일 공군이 전력 보강에 나선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기존 토네이도와 유로파이터 기종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유지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수년 전부터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독일은 전투기 전력의 조기 교체와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F-35A도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최근 잇따른 추락사고와 품질 결함 논란은 독일 내부에서도 우려를 키웠습니다. 고성능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비 절차, 높은 유지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의존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는 독일이 감수하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실제로 다른 도입국들도 F-35의 부품 공급 문제와 유지비 부담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대체 옵션을 탐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독일에게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가 예정된 보람에는 노후 기종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술 자립성과 유지 효율성 측면에서 유럽 국가들이 선호하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국산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장거리 미사일 플랫폼 통합 능력은 독일이 요구하는 다목적 작전 운용에 부합합니다. KF-21의 독자 생산 능력과 무장 구성 자율성은 유럽에서 매우 중요한 매력 요소입니다.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움직임 속에서 특정 국가의 승인 없이 작전 환경에 맞춘 무장 변경이 가능한 플랫폼은 전략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더불어 독일 외에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들이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유럽 내 전투기 시장 재편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독일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유럽 방위 체계 내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장기적 입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의 수출 전략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례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여전히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50대 이상의 전투기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F-16 전투기, 도입 예정인 F-35 스텔스기, FA-50 경전투기를 모두 합산해도 130대 수준에 불과해 최소 20여 대의 추가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미국산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겪었던 잦은 부품 결함, 높은 유지비, 그리고 까다로운 절차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유연하고 빠른 납품 일정, 높은 계약 이행률, 그리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KF-21은 폴란드가 이미 도입한 K방산 패키지와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어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이 가장 높이 평가한 점은 한국이 약속한 개발 일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공급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장기 파트너십의 기반이 됩니다. 일부 폴란드 고위 관계자들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례를 언급하며 KF-21 공동개발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KF-21의 블록 1은 초기형이지만 블록 2에서는 공대직 공대함 능력이 강화되고 블록 3에서는 스텔스 설계와 인공지능 전장관리 기능이 적용되어 사실상 6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국산화 비율 확대를 통한 자국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단순히 양국 간 거래를 넘어 유럽 대륙 전반으로의 방산시장 확장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뿐 아니라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도 KF-21과 FA-50 플랫폼에 대한 협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토 핵심 지역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무기 공급 체계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불확실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공동개발 문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구매 의사와 기술 협력 의지가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사례는 그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KF-21의 미래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체의 위상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술 자립과 생산 주권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산 무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2030년까지 전 범위 국산 무장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완전한 독립전투기 체계를 갖추는데 결정적인 단계가 될 것입니다. 특히 국산 항공 엔진 개발은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도전적인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과거 해외 기술 라이선스에 의존하던 단계를 넘어 독자 설계와 제조 역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인기용 국산 엔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품 신뢰성이 입증되는 즉시 KF-21 유인기에 탑재해 시험할 계획입니다. 추중비 향상, 고고도 비행 안정성, 급기동 성능 강화 등 차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성능 지표들이 단계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까지 완벽히 통합된 KF-21은 명실상부한 순수 국산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며 한국 공군의 전력 독립을 상징하는 기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국가적 성취입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소비국이 아니라 항공기 제작과 핵심 부품 자립이 가능한 국가로 부상했다고 평가합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KF-21을 라팔 전투기의 경쟁 상대로 지목했고 미국 매체들은 전 세계에서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 리스트를 공개하며 한국 전투기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KF-21은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잠재적 구매 후보국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낮은 유지비, 다양한 무기 호환성, 신속한 납품, 그리고 검증된 품질은 해외 도입국이 매력을 느끼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기존 미국 유럽산 무기체계의 독점 구도에 균열을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결국 KF-21의 성공은 단순한 방산 수출을 넘어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독일과 폴란드, 영국을 비롯한 주요 전략 파트너국과의 협력이 확산된다면 KF-21 은한국형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넘어 세계 전투기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